5년의 시간 세대교체의 그늘. 1장 마지막 카운트다운. 2025년 9월 3일 수요일 8시 42분 본사 10층. 달력에 9월이 빨갛게 접혀 있었다. 그가 매달 끝자락마다 접어두는 습관은 남은 장수를 가늠하려는 버릇처럼 굳었다. 정확히 60장. 5년은 고작 60번의 넘김이면 끝이 난다.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이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혼잣말이야. 김 부장은 40년 가까이 이 회사에서 일해왔다. 신입사원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과 함께 자신도 성장해왔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회의실에서 울려 퍼지는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 부장은 귀를 기울였다. 조기퇴직 희망자를 모집하겠습니다. 50세 이상 직원 대상으로요. 2장 빈자리의 무게. 박 대리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야근 3일째였다. 옆자리 최 대리가 지난주 퇴사한 후로 그의 업무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거 미치겠네. 전화벨이 울렸다. 클라이언트의 급한 요청이었다. 네, 내일까지요? 알겠습니다. 박 대리는 시계를 봤다. 밤 10시. 집에 가면 2살 난 딸은 이미 잠들어 있을 것이다. 아내는 또 혼자서 아이를 재울 것이다. 휴대폰에 아내의 메시지가 왔다. 여보, 오늘도 늦어? 아빠 얼굴 보고 싶다고 하네, 우리 딸이. 박 대리는 답장을 고민했다가 그냥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3장 세대의 격차. 신입사원 정윤아는 점심시간에 김 부장과 마주쳤다. 엘리베이터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요즘 어떠세요? 적응은 잘 되시고? 김 부장의 질문에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김 부장을 비롯한 기성세대들의 업무 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메신저로 간단히 끝날 일도 굳이 전화를 걸고 프로젝트 관리도 여전히 엑셀과 이메일에 의존했다. 부장님, 저희가 쓰는 협업 툴로 하시면 더 효율적일 텐데요. 며칠 전 윤아가 건의했을 때 김 부장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굳이 바꿀 필요 있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김 부장은 먼저 내렸고 윤아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분도 언젠가는 퇴직하겠지. 그럼 우리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야 하는 건가? 4장 조기퇴직의 유혹. 김 부장은 인사팀에서 받은 조기퇴직 안내서를 들여다봤다. 퇴직금에 추가 보상금까지 제법 괜찮은 조건이었다. 자기야, 어떻게 생각해? 아내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갑자기 왜? 아직 5년이나 더 일할 수 있잖아. 그게 요즘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 젊은 애들은 우리를 구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도 슬슬 세대 교체를 원하는 것 같고.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도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 5년이면 아직 시간이 있어.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김 부장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5장 중간 관리자의 딜레마. 이 과장은 팀 회의를 준비하며 머리가 아팠다. 김 부장이 조기퇴직을 고민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신입사원들은 하나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도 돌았다. 과장님, 최 대리 후임 언제 들어와요? 박 대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채용 공고도 못 냈어. 인사팀에서 채용을 줄이라고 해서. 그럼 이 일은 누가 해요? 제가 계속 둘 몫을 해야 하나요? 박 대리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과장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위에서 내려온 방침이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6장 새로운 선택. 윤아는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다. 우리 회사 완전 답이 없어. 윗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고 중간 관리자들은 업무에 파묻혀 있고. 그럼 이직하면 되잖아. 요즘 우리 세대 인력 귀한 거 몰라? 친구의 말에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여러 회사에서 러브콜이 오고 있었다. 근데 좀 아쉽긴 해. 처음 입사할 때는 이 회사에서 뭔가 이루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은 접어. 회사는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만 충성심 가질 이유 없어. 7장 마지막 수업. 김 부장은 윤아를 따로 불렀다. 조기 퇴직을 결정한 후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었다. 윤아 씨, 이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 부장이 자세히 설명했지만 윤아의 집중도는 떨어져 보였다.
부장님, 저 다음 주에 퇴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유나의 말에 김 부장은 말문이 막혔다. 갑자기 왜? 적응 못한 게 있으면 말해봐.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서 제안이 와서요. 김 부장은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이 떠나는 것도 서운한데 젊은 인력까지 떠난다니. 팔짱 무너지는 조직. 박 대리는 사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김 부장의 조기 퇴직, 유나의 이직, 그리고 계속되는 과도한 업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 대리가 사표를 건네자 이 과장은 고개를 떨궜다. 너마저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도 못 볼 것 같아서요. 이 과장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자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구장 혼자 남은 사람. 이 과장은 이제 거의 혼자서 팀을 이끌어가야 했다. 새로 들어올 사람도 없고 기존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과장님 힘드시죠? 같은 처지의 다른 팀 과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진작 이직할 걸 그랬어. 그래도 우리가 버텨야 회사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가? 솔직히 회사가 우리를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둘은 쓴웃음을 지었다. 10장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김 부장은 작은 카페를 차렸다. 조기 퇴직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자그마한 공간이었다. 어떠세요, 적응은? 단골이 된 옛 동료가 물었다.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 괜찮아. 시간도 여유롭고. 하지만 때로는 회사 생활이 그리웠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한편 유나는 새로운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진했다. 이전 회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역시 젊을 때 도전하길 잘했어. 동기들과의 모임에서 그녀는 만족스러워했다. 11장 남겨진 과제. 박 대리는 이직한 회사에서 워라밸을 찾았지만 종종 옛 동료들 생각이 났다. 특히 이 과장의 안부가 궁금했다. 전화를 걸어보니 이 과장은 여전히 바쁜 목소리였다.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신입사원 2명이 들어왔는데 적응시키느라 정신없어. 새로운 사람들은 어때요? 유나 씨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려는 의지는 있어. 이 과장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다. 12장 순환의 고리. 2년 후 새로운 신입사원 최민수는 이 과장 앞에서 같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과장님, 이 업무 프로세스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좀 더 현대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과장은 데자뷰를 느꼈다. 유나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래, 한번 검토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들었다. 과연 새로운 방식이 항상 좋은 것일까? 민수 씨, 경험상 새로운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기존의 것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다. 에필로그, 끝나지 않는 이야기. 5년이 지났다. 김 부장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었고 유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박 대리는 새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 과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세대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어느 날 김 부장의 카페에 이 과장이 들렀다. 부장님, 요즘 어떠세요? 뭐 그럭저럭. 자네는? 똑같아요. 새로운 애들 적응시키느라 정신없고. 그것도 시간 문제야.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부장님, 가끔 후회되지 않아요? 조기 퇴직한 거. 김 부장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랄까. 내가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한 게, 그건 저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결국 이게 반복되는 거겠죠. 세대가 바뀌어도. 김 부장의 말에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가 겪은 만큼은 후배들이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부터 변해야겠지. 카페 밖으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세대 갈등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다. 5년의 시간은 급변하는 직장 환경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각자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틀리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